자, 지난 시간에 그림 설명은 했죠. 그림 설명은 했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론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림과 같은 현상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상적 모델을 가정을 하는 거죠. 밑에 그림 같이 이제 가정이 되는 건데,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이제 워크피스 공작물이죠. 공작물이 일정한 속도 V로 X 플러스 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공구는 고정된 상태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웨이크 앵글이죠. 웨이크 앵글 알파인데, 알파고 뒤쪽에는 이제 클리어런스 앵글이죠. 조금 헷갈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이 공작물이 수평이고 툴이 이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랬을 때 지금 이 부분이 쉐어 밴드를 나타낸 거죠. 쉐어 밴드를 나타낸 거고, 쉐어 밴드가 이 수평 X축하고 이루는 각도를 쉐어 앵글 파이라고 이제 가정한 거죠. 이제 쉐어 앵글 파이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 공작물의 이 부분은 이제 압축 변형을 먼저 하겠죠. 압축 변형을 이렇게 탄성 범위 안에서 이제 하다가 쭉 하다가 이제 소성 범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요 쉐어 밴드를 따라서 전단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 뒤쪽에는 오히려 이제 압축 변형보다는 인장에 의한 변형이 생기겠죠.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얘를 이제 결삭기구를 정량적으로 접근을 할 때 방법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죠. 이렇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널리틱한 방법, 그러니까 수학적인 방법이죠. 수학 공식화 시키는 방법. 여기에는 머천트 신전 모델이 있고, 신전 모델보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시크존 모델이 있는데, 여전히 신뢰성은 좀 떨어지죠. 좀 이제 시크존 모델이 수학적으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은데,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한 요소 해석 같은 게 있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주로 이제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해석이기 때문에 우리 1학기 때 금형 설계 시간에 이제 잠깐 언급했는데,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 중에서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할 때는 요 익스플리시트 메소드가 좋다 그랬죠. 임플리시트 메소드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시간이 이제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요때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재료 모델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국 재료 모델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이 되겠죠. 아이고. 여기가 i죠.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 될 텐데, 이제 요거를 결정하는 게 좀 힘들죠? 실험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를 그냥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이라고 그냥 하기로 하죠. 그래서 이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 결정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무슨 그 연구 목적이나 아니면은 아주 공구 전문 업체, 그다음에 이제 시험 장비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갖춰져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 재료 모델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좀 문제가 되고, 그냥 해보려면은 그냥 일반 자료들에 나와 있는 그런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의 상수들을 갖다가 그냥 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어차피 굉장히 비싼 툴을 쓰는 거니까, 비싼 툴이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되니까 이제 해석 비용이 요 어널리틱한 방법보다는 굉장히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적 방법은 풀 다이나모 메타, 이제 공구 동력계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절삭 공구를 실험하는 장비죠. 그러니까 이런 전용 실험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실험 장비가 굉장히 고가고, 그럼 실험 비용도 만만치가 않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밑으로 갈수록 비용도 커지고, 또 정밀도도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지금 요 방법하고 요 실험 장비에서 실험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실험식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이제 현장에서도 해볼 수 있는 실험, 그런 방법을 조합을 해서 한번 정량적으로 절삭기구를 한번 접근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요 어널리틱한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해보죠. 머천트 신전 모델은 요 밑에 그림에서, 이쪽은 이제 오소고널 커팅이고 이제 오블리크 커팅인데, 이렇게 2차원을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오소고널 커팅을 가정한 거고, 그래서 이런 가정을 하면 이제 플레인 스트레스 스트레인 상태로 해석해
거죠. 여기 오소고날 커팅을 가정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쉐어 플레인, 그 앞에 그림에서는 쉐어 밴드죠. 쉐어 밴드 상에서 스트레스가 이제 균일하다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그 어떤 가정이냐 하면 그 머천트 생존 모델은 머천트 생존 모델은 너무 삐뚤빼뚤하게 그렸네요. 지우고 다시 그리죠. 머천트 생존 모델은 이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가 스트레인 커브가 그냥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죠. 스트레인이고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이제 부르냐 하면 완전하게 그냥 퍼펙트 플라스틱이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쉐어 밴드 상에서 스트레스는 균일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다음에 이제 그 합력 리절턴트 포스는 쉐어 플레인하고 칩과 공구 경계면에서 이제 평형을 이룬다. 뭐 당연히 평형을 이루겠죠. 이렇게 가정한 거고, 그 다음에 공구 끝은 날카로운 상태가 유지돼서 공작물과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가정들을 한 거죠. 이 정도 이상화를 위한 가정은 이렇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한 가정 하에 지금 얘를 요 위에 있는 그림을, 그러니까 요 그림이겠죠. 이제 부위별로 나눠서 보면 이게 칩하고 공구하고, 여기서 이제 R이 리절턴트 포스죠. 결과 하중인데, 이 공구에는 노멀 방향의 힘이 있을 거고 마찰력이 있겠죠. F. 그 다음에 이 칩에 여기가 쉐어 플레인이죠. 쉐어 밴드. 쉐어 플레인, 뭐 쉐어 밴드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FS가 전단 하중이고 FM이 그 수직 하중이죠. 노멀 포스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리절턴트 포스하고 리절턴트 포스 R하고 R-가 서로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은 요 공구 요만큼 해갖고 얘를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요 칩을 띄어서 프리바디를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요 워크피스
그래서 이제 칩하고 공구하고 제거하고 그 프리바디를 그리면 여기서도 여기서는 이제 수평 방향 힘 FC하고 수직 방향 힘 FT하고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과 하중이 R2-라 그랬을 때 R-, R2-가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요 공식 하기 전에 요런 프리바디를 기억을 하고 먼저 우리가 좀 요 생존 모델을 잘 응용할 수 있게 좀 미리 좀 칩 시크니스 레시오라는 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칩 시크니스 레시오는 뭐냐 하면 가공 전에 칩의 두께하고 가공 후에 그 칩의 두께의 비율이죠. 이제 표시가 가공 후 칩 두께가 TC이고 가공 전 칩 두께가 T0면 TC분의 T0를 칩 시크니스 레이시오 R이라고 부르는 거죠. R은 우리가 만약에 파이, 쉐어 앵글 파이하고 그 다음에 레이크 앵글 알파를 알면 뭐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쉐어 앵글 파이를 잘 모를 때 이 T0하고 TC를 알면 거꾸로 쉐어 앵글 파이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우선 보죠. 여기서 요거를 얘로 할까? 얘로 하는데, 지금 요 쉐어 플레인의 길이 요 길이죠. 요 길이를 LS라 그러면 요 LS분의 T0 사인 파이죠. 여기 LS분의 T0면은 당연히 요 사인 파이가 나오겠죠. 여기 그 다음에 LS분의 여기 TC가 되겠죠. 사실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수직이죠. LS분의 TC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이게 뭐 그냥 조금 보면 아는데, 요 각이 이제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이유는 요 각이 이제 알파니까 여기 이제 수직에서 알파만큼이죠. 지금 요 라인은 요 레이크 앵글 알파의 수직으로 근 라인이고, 그러면은 지금 요 각은 지금 요 각도 90도고, 그 다음에 요 각도 90도니까 얘도 이제 90도가 되겠죠. 그러고 이쪽에 이 각이 공통이니까 얘가 알파면 얘도 알파가 나오겠죠. 뭐 중학교 한 2학년 그때 이제 많이 하는
기하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각이 파이니까 파이에서 알파 뺀 값도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요 각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면은 LS분의 TC가 되겠죠. 그럼 뭐 TC분의 T0는 당연히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사인 파이가 되고, 이거는 코사인 그 공식 써갖고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여기 코사인 파이로 이제 그 분자 분모를 다 나눠주면 탄젠트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탄젠트 파이로 정리해서 이쪽으로 넘겨서 뭐 탄젠트 파이로 정리해 갖고 하면은 이 공식이 나오는 거죠. 이 공식이 여기서 이제 R 값을 알고 있으면은 알파 값은 공부에서 그냥 결정이 된 거니까 파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파이 값을 이제 쉐어 앵글 파이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칩 시크니스 레이시오라는 거를 정의를 해서 쓰죠. 쉐어 앵글 파이는 이제 나중에 실험적으로 구하는데, 실험적으로 구하는 방법은 뭐 정확한 실험을 해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간단하게 그냥 튜브 모양이죠. 조금 이쁘게 튜브 모양의 이제 튜브 모양을 선반에서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선반에서 가공을 하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칩이 나오겠죠. 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 칩 두께하고 이쪽 방향 피드하고 비교를 해서 칩 시크니스 레이시오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 이 칩 두께를 직접 측정하는 것보다는 칩의 길이를 측정을 해서 칩 시크니스 레이시오를 결정하는 게 더 정확하죠. 그리고 칩 시크니스 레이시오는 그렇게 이해하면은 되겠죠.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쉐어 스트레인인데, 쉐어 플레인 상에서 쉐어 스트레인이 얼마냐, 이건데, 크게 쓸 일은 별로 없지만,
알아두죠. 이제 요때 이제 쉐어 스트레인 자체는 요때 이제 계산하는 쉐어 스트레인 자체는 코치 스트레인인데 보통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죠.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좀 이해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림을 보고 뭐 스트레인이 여기서는 지금 BD분의 AD 플러스 DC가 이제 사실은 토탈 엔지니어링 스트레인이 되는데, 요게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 그림 그려볼까요? 우선 이 정도로 하고, 얘가 이제 이쪽이 이제 툴이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수평하고 이러면 각 요게 이제 파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이제 알파가 될 텐데, 그러면 우선 이쪽에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서 있던 게 지금 이쪽만 보죠. 이쪽만 한번 살펴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있던 게 지금 이렇게 끼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끼우는 건데, 다시 얘기해서 수직으로 있던 게 쉐어 앵글 파이로 이런 식으로 경사가 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보면 얘를 이제 여기서 요각이 하이가 될 거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 길이를 우리가 D라 그러죠. 요거를 S1이라 그러면 우선 이렇게 수직으로 섰던 D가 S1만큼 기울겠죠. 쉐어 플레인 상에서. 그러니까 쉐어 스트레인이 그 D분의 S1이 되겠죠. 1차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수직으로 섰던 게 이렇게 기운 거니까 D분의 S1이 되겠죠. 그 다음에 D분의 S1이면은 이제 요각이 하이니까 지금 요각은 90 마이너스 파이가 될 거고, 얘는 탄젠트 90 마이너스 파이가 되니까 코탄젠트 파이죠. 탄젠트 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서는 지금 여기서 그리기가 어려워갖고 이쪽에서는 요 쉐어 플레인에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던 수직으로 돼 있던 선이 여기까지 요만큼 전단을 받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도 다시 이제 얘를 뭐 여기서 똑같이 요 길이를 D로 놓으면 요 길이를 S2라고 하면 이제 D분의 S2의 쉐어 스트레인을 또 받은 거죠. 이 D분의 S2면은 탄젠트 얘가 될 텐데, 얘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파이 마이너스 알파인 거는 얘가 이제 수직이니까, 요 쉐어 플레인에 대해서 수직이니까 얘가 90도겠죠. 90도니까 당연히 이 전체 각이 얘가 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파이에서 다시 요 알파만큼 빼야 되니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은 얘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요 쉐어 플레인 상의 토탈 쉐어 스트레인은 바로 얘하고
하고 이제 더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더해 놓은 게 사실은 요 그림이죠. 요 그림.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이 얘기고, 다음에는 뭐 이 수식을 이제 쭉 좀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이 정도만 뭐 알아두기로 하죠. 뭐 크게 우리가 뭐 조금 이 어떤 연구용이나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본다든지 그럴 때는 좀 유용한데, 실무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으니까 쉐어 스트레인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 정도만 이해를 하죠. 그 정도 이해를 하고, 다음엔 요거 사실은 참 뭐 이 그림에 의해서 지금 이런 수식들이 성립을 하는데 뭐 간단하죠. 사실 머천트 신존 모델이 간단해서 좋은 건데, 얘는 뭐 교재하고 똑같은 것 같고,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FC, FT에 의한 반력하고 R이죠. 그 다음에 공구에 작용하는 노말 포스, 마찰력에 의한 반력하고, 그 다음에 요 쉐어 플레인 상에서 쉐어 포스 FS하고 노말 포스 FN하고에 의해서 결정되는 R이 다 같죠. R이 이제 평형을 이루는 거니까, 결과 하중이니까 요 세 가지 힘에 의한 R 값이 다 같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전부 얘도 수직으로, 항상 지금 힘을 분해할 때 수직으로 분해한 거죠. 전부 수평, 수직, 그 다음에 이런 쉐어 플레인 상의 수평, 수직, 그 다음에 이건 공구 레이크 페이스에 대해서 수직, 수평 이렇게 했으니까 이 각들이 전부 90도죠. 90도고 R이 같으니까 이 전부 직경 R에 대한 원주각 표시한 게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단지 베타는 마찰각이죠. 마찰각은 탄젠트 베타가 뒤에 나오겠죠. 탄젠트 베타가 뮤라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좀 간단해지겠죠. 뭐 먼저 요 마찰력 F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F하고 N, 그 다음에 FS하고 FN을 FC와 FT로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럼 이제 우선 요 F를 보면, F는 요 FT의 지금 코사인 알파죠. 여기 코사인 알파에다가 그 다음에 요건 FC죠. FC에 사인 알파를 더하면
F가 나오겠죠? 요거고 F 간단하죠? F 그 다음에 N은 요 FC의 코사인 요각은 알파죠. 알파 이 각이 알파인 거는 알파인 이유는 얘네들이 서로 같죠. 요각하고 이거를 또 그래야 되나? 우선 요각은 얘하고 요각은 서로 마주보는 막꼭지각이니까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각도가 90도죠. 90도고 요각도도 90도니까 한각이 90도, 요각이 서로 같으니까 요각이 알파면 여기서 요각도 알파가 나오겠죠. 이제 뭐 당연히 N은 FC의 코사인 알파는 이 길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T의 사인 알파 하면 여기서부터 요 길이니까 빼주면 이게 나오겠죠. N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FS하고 FN도 요 위에하고 똑같죠. FS는 요때도 이제 요각이 파이면은 요각도 파이가 나오겠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뭐 요 수식을 결정하는 거는 아무 무리가 없죠. 그 정도는 뭐 각자 해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쉽게 나왔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서 쉐어 앵글 파이하고 그 쉐어 앵글 상에서 쉐어 스트레스를 알면은 이제 여기서 FS가 나오는 거죠. 그 단위 깊이당 하면은 단순히 요 길이만 곱하면 될 테니까 FS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방정식이 이제 쉽게 풀리겠죠. 그때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 쉐어 앵글 파이하고 쉐어 스트레스 요게 이제 좀 결정이 쉽지가 않죠. 결정이 이제 쉽지가 않은데 일단 이제 머천트의 경우는 이제 최소 에너지 이론을 적용해서
그 파이가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수식을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신뢰성이 떨어지죠. 이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베타를 마찰각이라 그랬는데, 이 베타가 사실은 결정이 잘 안 되는 거죠. 베타가 결정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얘는 이제 거의 이렇게 이쪽에서는 직선이 비슷하게 이렇게 쉐어 밴드가 형성이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서 내가 여기서 또 전단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이쪽에서. 이쪽 그림이 더 확실한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이렇게 꺾이죠. 여기서 이제 또 전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2차 전단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베타 값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마찰각으로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면은 이 수식을 써서 그냥 파이를 구하면 쉬울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이를 구할 때는 여기서 이제 설명했듯이 바로 칩 시크니스 레이시오를 쓰는 거죠. 칩 시크니스 레이시오를 쓰고, 거꾸로 이제 칩 시크니스 레이시오로부터 파이를 구해서 거꾸로 베타를 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좀 단순한 마찰각이 아니고 전단에 의한 그런 힘까지 포함된 좀 복합적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쓰기 위해서 앞에서 칩 시크니스 레이시오에 대해서 한 거죠. 그리고 쉐어 스트레스, 또 아까 머천트 이론 자체가 퍼펙트 플라스틱이라 그랬죠. 퍼펙트리 플라스틱인데, 사실은 이 퍼펙트리 플라스틱은 재질이 없죠. 그래서 이제 쉐어 스트레스가 잘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이 실험식을 도입해서 쓸 거죠. 그 실험식은 사실은 여기 샌드빅 테크니컬 가이드에 있는 건데, 바로 요 스페시픽 커팅 포스 요 식을 쓰는 거죠. 요 식을 이제 사용하고, 요 수식은 아마 샌드빅에서 실험에 의해서 이 값들을 전부 결정을 해줬죠. 그래서 보면 요 KC1이란 값하고 요 MC라는 상수하고를 KC1하고 MC라는 상수를 이렇게 다 재료마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수식을 테크니컬 가이드에서 이 수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수식에서 구한 이 KC는 이제 여기서 그 FC로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설명해봤자 잘 이해가 안 될 테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기로 하죠.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 문제를 또 시험 문제에 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잘 알아두기로 하죠. 그래서 이제 그 CA 해석 등에서는 뭐 이런 머테리얼 모델, 이런 머테리얼 모델을 이제 많이 쓰는데 그런 재료 모델들이 전부 일레스토 비스코 플라스틱 모델이죠. 요거는 이렇게 무슨 얘기냐 하면 비스코 일레스틱이란 얘기는 아마 저 1학기 때 근형 설계 시간에 전부 좀 한번 한 것 같은데, 그 비스코 플라스틱, 일레스토 비스코 플라스틱이란 얘기는 어떤 모델을 가정해 볼 수 있냐 하면 여기 이렇게 스프링이 있고 이 스프링에 여기서 요 사이에 이제 마찰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마찰력이 요 사이에 마찰력이 이제 일드 스트레스로 마찰력이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댐퍼죠. 그 속도에 비례하는 데시포트라고 보통 그러죠. 댐퍼고, 여기 이제 스프링 상수 K가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주로 이 스프링이 있으니까 일레스틱이고, 그 다음에 비스코 플라스틱이죠. 요게 이제 우리 1학기 때 비스코 일레스틱은 요쪽에 이제 스프링이 있었죠. 이런 모델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써놨고, 다음에 요건 이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결과죠. 보면 이런 식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이런 결과를 얻어볼 수도 있죠. 그 정도? 이 정도까지
하죠.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편은 그 가공 방법에 따른 공작물 표면 상태를 표시한 건데, 이거는 주로 이제 그 표면이 얼마까지 그 소성 변형을 받았느냐, 또 표면 상태가 이제 변화한 거죠. 뭐 크랙도 나오고 잔류 응력 나오고, 이 가공 방법별로 공작물의 이제 표면 상태가 변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표시해 준 건데, 이제 비교는 되겠죠. 이거 뭐 터닝하고 밀링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라인딩하고 이런 거하고 이제 비교가 되니까 이걸 그 정도 그냥 이렇게 변화한다 하는 정도만 알아두기로 하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좀 실물을 접하면서 들어가야 될 텐데, 이 정도까지 하죠. 네.